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기준금리 안정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주 보합 전환했던 인천은 다시 상승 전환하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상업 업무시설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양천구 지하철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 신정 1-5구역에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을 거쳐 다시 정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꿈틀대는 매수 심리, 과연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시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 실수요자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과 전략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과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이고요.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실수요자와 그리고 관망하는 투자 수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자, 여러분의 투자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매도 심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모든 고민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에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고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전세 시장 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다시 상승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하반기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런 투자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이라든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 번쯤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6월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 시장을 준비하셔야 될 시점인데요.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들을 수 있는 또 1: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면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의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는 투자의 시점도 어느 정도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있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 두 가지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 선두권을 이렇게 가져갈 거다. 이렇게 가격을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있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눈여겨보시고 그중에서도 이런 재개발 시장 중에서도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 지역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재개발 시장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모아타운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재개발에서 가장 큰 약점이 이 투자 기간이 길다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그런 투자 기간이 긴 거를 상쇄하고 투자 기간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 장점 있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번 1: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모아타운 투자 가치가 좋고 투자 기간이 짧게 가는 모아타운 선정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정보를 많이들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 투자 가치 좋은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1대1 대면 상담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고요. 궁금한 점도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7단지 21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연도 그 특례 보금자리 이용해서 그 성동구 행당 대림 25평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그게 좋은 선택인지 상담받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상계주공 7단지에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지금 보유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지금 딱 3년 됐어요. 3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네.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 곳이 행당 대림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9월에 이제 식구가 더 늘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방이 2개라 좀 불편해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 연도 특례보금자리가 될 때 상급지로 네. 좀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 성동구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상계주공 7단지에서 거주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주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갈아타려고 하는데 갈아타는 게 이제 행당 대림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네, 네, 예. 이 갈아타려는 가장 큰 목적이 이런 면적이라든가 거주 네. 환경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방이 2개라 네. 좀 작아요. 근데 음. 행당동은 이제 방이 3개니까 방 음. 3개 있는 곳으로 좀 알아보고 상급지로 가고 싶어서 어찌됐든 간에 알아보게 좀 됐어요. 여기보다 도심권으로 네.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고 그다음에 여기보다는 방 3개짜리 조금 더 넓은 네. 평수로 이렇게 갈아타시려는 네. 거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거주의 목적이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주에다가 네. 좀 투자도 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자, 일단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방 2개짜리가 불편한 거고 그다음에 네. 행당 대리면 방 3개짜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네. 자, 갈아타신다고 하더라도 행당 대림도 너무 아파트가 좋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상계주공 7단지도 아파트가 굉장히 좋고요. 네. 자, 2개의 아파트가 뭐 둘 다 좋다, 어디가 좋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애매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행당 대림도 조금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네. 뭐 리모델링은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고 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투자성으로만 따진다면 솔직히 상계주공 7단지가 좋아요. 아, 투자성만 네. 따진다면은. 네. 가격이 상승하는 폭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계주공 7단지가 낫긴 한데 네. 이 투자성 이외의 거주 환경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행당 대림으로 갈아타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자, 지금 현재 놓고 본다면 상계주공 7단지하고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있어요. 행당 대림이잖아요. 네. 자, 행당 대림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도심 접근성, 상급 지역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자,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입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자, 입지가 바뀌지를 않잖아요. 네. 결국에는 행당 대림도 나중에 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은 좀 힘들 것 같고 리모델링 쪽으로 네.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긴 한데 투자성만 따진다면 상계주공도 정말 좋은 아파트고 역세권이고 좋아요. 근데 네. 행당 대림도 입지라는 이 도심권에 가까운 상급지라는 이미지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입지 자체가.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방 크기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급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지금 또 고민이 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대출이 3억이 있는데요. 네. 근데 성동구로 가게 되면 2억을 더 대출을 받아서 5억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는 게 맞을지 좀 전문가의 견해가 좀 아까 궁금해요. 특례 보금자리로 받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예, 그 금리가 그래도 좀 싸잖아요, 그게. 네. 예, 그러면은 특례 보금자리를 받고 가시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리고 아, 네. 5억이라는 금액 대출이잖아요.
네. 일단은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대신에 이거는 생각을 하세요. 대출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자잖아요. 네.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특례보금자리론 자체가 뭐 고정금리로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 저금리로 좀 저금리긴 한데 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다 그러면은 저는 옮기시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아, 그럼 혹시 네. 그럼 행당대리 외에도 그냥 9억 미만으로 좀 서울 아파트 추천해 주실 곳이 좀 있을까요? 사실상 9억 미만으로 이렇게 네. 좀 중심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원에서 조금만 내려와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중랑구라든가 아니면은 중랑구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뭐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네. 지역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네. 10억이 넘어가요. 무조건. 네. 예. 그런 거에 반해서 행당 대림이 조금은 낮게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당 대림 선택한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웬만하면은 10억대 미만으로는 이런 도심권에서 아니면은 좀 네. 중심권에서 이렇게 네. 아파트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는 네. 것 자체는 찬성이고요. 대신에 네.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갈아타셔야 됩니다. 네. 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갈아타시는 네. 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투자성으로만 본다면 상계 주공 아파트가 더 좋은 쪽에 속하지만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도 함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당 대림 쪽으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김포 골든 누체부 그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이 있거든요. 네. 선 계약한 것이 있는데 1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분양을 들어갔거든요. 분양을 네. 5월 달부터 분양이 들어갔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월 70만 원이 나와요. 10년 동안. 네. 월 70만 원이 나오는데 그 70만 원 가지고 대출을 잔금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그걸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 이자를 물어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오피스텔을 받아야 될까 갈등이 돼가지고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오피스텔이 구례동에 있는 오피스텔 맞나요? 예. 네, 골든 루체뷰 오피스텔 계약은 하신 상황이고 임대료를 받아서 전도동. 네,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을 계속해서 이제 갚아 나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계약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김포 구례에 있는 골든 루체뷰 오피스텔 맞아요? 예. 이거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선 분양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6천만 원 한 전부 그것을 받으려면 한 8천 원 돼야 되겠더라고요. 8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잔금까지 다 포함해서 8천만 예, 원이 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들어간 것은 저기 1,900 몇십만 원 들어갔어요. 예. 이거 계약금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 계약금이고 중도금은 회사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사인을 해줬지만 회사에서 이자 내고 사용을 했어요. 네. 근데 분양이 올 달부터 7월 14일 날까지거든요. 분양이요? 그런데 분양이요. 5월 1년 달부터 전에 7월 달까지 입주 아니에요, 입주? 입주지요. 입주.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계약해 놓은 게 그때가 이제 1년 분양이라고 하고 지금은 입주겠죠, 그러면. 예, 입주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월 70만 원씩 10년 보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시공사에서.
70만 원씩 10년 동안. 예. 네. 그랬는데 그 이자 대출을 한 6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1억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을 네. 1억 3천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걸 과연 내가 받는 것이 좋을런지 2천만 원이 못 되지만 그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내가 그거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고민이 돼가지고요. 저는 네네. 그 경기도 야당동에 사는데 또 거리도 이렇게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걸 분양받으신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어요? 목적은요. 그냥 세해 놓으려고 그랬었지요. 월세 수익 목적으로? 예. 그랬는데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분양 가격이 얼마예요? 계약금 1,900만 원이면 1억 9천이었어요? 1억 9천 이제 몇십만 원이에요. 네. 근데 1억 9천 몇십만 원인데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투룸이에요? 아니에요? 원룸이요? 원룸이요. 예? 원룸. 원룸? 예, 방 하나에 거실. 자, 일단은 그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은 저기 이자 지원해 주는 걸 받고 계속 끌고 가도 되느냐? 이거를 예. 이거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포기하세요, 그냥. 이거를 매도라고 포기할까요? 하기는 그렇고요. 예. 그냥 계약금만 근데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해서 이거는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중도금을 받으셨잖아요, 대출을. 예.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시청자분이 감당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감당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1년 전에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분양을 받으셨다면서요. 예. 중도금 발생한 시점부터 잔금 시점까지 중도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신 내줬다면서요. 그 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이 납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7월 이게 달까지. 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예.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자,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중도금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이게 복잡해집니다. 좀 계약을 해지하기가. 예. 그러면 제가 신용 불량자가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신용 불량자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거 발생하진 포기하면? 않아요. 예, 그래요? 그런 거는 발생하진 않는데 일단은 해지하게 되면은 약간의 불이익은 생기긴 할 거예요. 어떤 자, 불이익이죠? 그거는 이제 시행사랑 계약 해지하는 조건을 맞춰봐야 됩니다. 시행사하고 예, 타협을 맞춰봐야 해봐야 되는데 되나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예. 이거는 계약을 끌고 가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내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중도금 납부된 이자를 납부된 이자를 내가 납부를 하고 거기서 깔끔하게 그냥 계약 해지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예. 이제 7월 달까지 5월 15일서부터 7월 달까지는 계약자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13만 얼마를 지불했거든요. 자, 은행으로. 준공이 났잖아요. 입주 기간이라면서요, 지금. 예. 준공이 난 시점부터는 시청자분한테 이자 부담이 가요.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7월 예. 달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하는 기간까지는 시청자분한테 계속 의무가 있어요. 이자를 납부할. 이자를 납부할. 예. 그러니까 그 시행사하고 이제 타협을 해서 결정되기 이전에는 내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의무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는 시청자분이 감당을 합니다. 예.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예, 그리고 이제는 해약하는 과정, 해지하는 과정을 조금은 조율을 해가지고 시청자분에게 조금 유리하게 조건을 가져가면서 해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 원룸 오피스텔이잖아요. 예. 원룸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상품으로서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구례동이란 위치를 보면은 예. 대부분 구례동 지역 자체가 아파트 위주예요. 예. 예, 아파트 위주라고요. 예. 그럼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피스텔을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시행사에서 10년 동안 70만 원씩 보장해 준다고 그거는 하거든요. 그냥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약을 예. 하는 게 맞다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저 보세요. 심지어는 이거예요. 여기 구례동 지역에 제일 작은 평수 뭐 20평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20평대 아파트들도 보통 3억에서 한 3억 5천, 4억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원룸이 2억이면 비싸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잘못 선택한 거를 계속 가지고 갈 이유는 없겠죠. 예. 예. 그런데요. 네.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율이 안 되면은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되나요? 이자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발생은 합니다. 그 이자는 저 7월 14일 날까지 국환을 시켜놨거든요. 잔금 치료는 저기를. 7월 14일인데 그 이후에는 아마 계약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대부분 준공 이후에는 이자 납부의 주관은 그 시청자분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자를 납부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자를 납부를 안 하면은 예. 우리 시청자분 어머님의 신용도에는 문제가 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해약 처리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약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거는 조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조율이 잘 안 됐으면 내 조그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이 차업이 들어오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아, 그런 건 그것 없으니까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일이- 마시고 이거는 되도록이면은 아. 해약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아. 궁금한 사항은 1대1 상담을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요.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약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잘 상담을 해보시고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좀 전문가의 어떤 조언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그 성남 분당에 그 네. 효사촌 현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 46평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음. 그냥 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전망이 좀 궁금해서 네. 예, 전문가님 좀 조언을 좀 듣고자 전화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지금 이 아파트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제가 한 2014년 정도니까요.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네. 보유하셨고 거주도 하셨나요? 예, 실거주 중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서현동 효자촌 현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분당에 있는 효자촌 현대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 그러면은 이거를 향후 전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망에 따라서 매도해야 되는지 갈아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그러면- 타이밍 같은 걸 못 잡겠어요. 아, 타이밍, 매도 타이밍? 예. 일단은 갈아타시면은 또 거기도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전망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분당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주 환경이 좋잖아요. 살기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 분당 지역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얘를 예. 조금 말을 바꿨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 지금 현재 분당 지역은 전체적으로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맞죠. 대부분 그렇죠. 90년도에 일기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90년대 초반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 정도가 30년이 넘었잖아요. 다 넘었죠. 예. 자 그러면 자 일기 신도시 그래서 특별법으로 분당 지역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용적률의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발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자 분당 지역 내에서도 뭐 재건축이 진행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분당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적률이 대부분 좀 높아요. 대지 지분이 좀 낮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진행이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주느냐에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긴 해요. 예. 근데 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분당 지역의 예. 가장 이슈는 뭐니 해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효자촌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그렇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요. 대지 지분이 많아요. 예.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혜택 안 받아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분당 내에서도 이 효자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 이제 지하철역하고의 거리는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웬만하면 요즘은 차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 있으면은 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분당의 인프라는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뭐 적용을 받아가지고 용적률의 혜택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청자분이 갈아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주라든가 아니면은 네. 여기보다는 좀 더 좋은데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상급지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주 환경이 크다면은 갈아타시는 게 맞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도 살기는 좋아요. 맞아요. 교통 빼놓고는. 근데 그 거주 환경보다는 더 큰 투자 수익 자체, 투자 가치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자, 분당 일기 신도시 분당 지역에서도 그냥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안 받아도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는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효자촌 현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좋네요.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는. 예. 거주 환경도 분당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업성 좋기 때문에 전망 아주 밝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쪽으로 하시길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향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 일정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하였는데 아무래도 이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이 방송 이외에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재테크 방향을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 부동산의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재테크 방향을 한번 짜보시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은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이 줄을 잇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처럼 재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투자 상품들도 있을 거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 상품이 많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재개발 지역도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작은 금액으로도 이런 재개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가 된다면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투자 기간이 짧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은 짧고 투자 수익은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렇지만 짧은 투자 기간으로 인해서 이런 투자 수익이 빠르게 회수가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라든가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투자의 방향, 투자 가치, 투자 지역들을
이 투자 지역들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신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미래 가치가 높은지 고민인 분들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02-2638-3916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화면으로 지금 방송을 같이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리를 볼륨을 완전히 줄여주시고 이 통화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 화성에 그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에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좀 살면서 뭐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위기도 온다고 하니 뭐 더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뭐 지역은 있으실까요? 뭐 같은 지역이다 보니 뭐 동투가 어쨌든 경부 라인이라서 그쪽이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니까 저는 그쪽으로 좀 가고 싶거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매도를 네.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병점역에 있는 아이파크 캐슬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최초 분양자예요. 분양 받으셨어요? 네. 예, 분양 받으셨고 이거 새 아파트인데 네. 벌써 이렇게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동투가 자꾸 욕심이 나네요. 어떤 거요? 동투요. 아, 동탄, 이동탄? 네. 네. 예. 아, 이동탄으로 갈아타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앞으로 향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네, 이쪽보다는 그쪽이 낫다라는 생각이 자꾸 집요하게 들어서요. 지금 현재 이동탄에서는 보시는 아파트는 없고? 뭐 동탄 호수공원 그쪽을 좀 많이 보고 호수공원 쪽?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이동탄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떤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병점역 아이파크가 예. 지금 C가 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것도 조금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그냥 여기에 살면서 그냥 그 투자 가치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분양받으셨고 분양받고 지금 현재 입주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2년 넘었어요. 2년, 3년은 안 되고. 자, 새 네, 아파트네,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병점역 아이파크보다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시잖아요. 네. 갈아타시는 것 자체는 찬성이에요. 네. 네, 저는 근데 이렇게 갈아타려면은 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투자 가치, 투자성을 더 목적을 두셔야 돼요. 네. 예.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갈아타는 게 맞아요. 아, 예.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자, 어, 갈아타시는 네. 목적이 투자성이 더 강하세요? 네, 투자성이 더 강해요. 그러면은 여유 자금이 되는 거에 한해서 무조건 갈아타세요. 그리고 이동탄 쪽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봐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병점이 앞으로 좋아져요. 네. 병점은 좋아집니다. 네. 뭐 GTX-C도 일단은 발표는 병점역까지 연장을 하네 안 하네 말은 나왔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GTX 들어오고 뭐 이런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 자체가 병점역 주변은 좋아져요. 네. 자,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아이파크 캐슬도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병점역의 아이파크 캐슬하고 이동탄하고 네. 자, 이동탄에서 호수공원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자, 호수공원 쪽에 있는 아파트 여기도 대부분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이 새 아파트하고 가격이 어디가 많이 오를 거냐?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있잖아요. 예. 어디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C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랑 거기랑 금액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동투 그쪽이 낫겠죠. 당연히 이동탄이 낫죠, 당연히. 네, 네, 자, GTX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GTX가 네. 들어온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동탄에도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교통 호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동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신도시잖아요. 네, 어찌됐든. 네, 예. 동탄역이라든가 호수공원이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신도시잖아요. 네, 이 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네, 이미 많이. 네, 그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도 많고. 자, 신도시가 들어섰고 동탄역 주변에 아니 동탄이란다. 동탄 주변에는 업무단지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예. 업무단지를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동탄도 이제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뭐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갖춰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불편해. 많이 불편해요. 뭐가? 네, 교통이. 교통이 불편하면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서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업무지구 들어설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 네, 예. 지금 동탄이 교통이 완성됐다고는 판단하지 마세요. 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하남이라든가 미사라든가 이런 것들 봐보세요. 다 신도시잖아요. 네, 네, 야, 이런 것들 신도시들이 아파트들은 진작에 들어섰잖아요. 네, 예, 심지어는 뭐 7, 8년 된 것들도 있어요. 빠르게 입주한 것들은. 근데 아직도 교통,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경전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선 것들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미사라든가 하남 이런 지역은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이제 뚫리잖아요. 네, 자, 다산도 마찬가지고. 자,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동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아파트 들어섰죠. 학교, 인프라,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제. 네, 지금 이제 교통은 들어섰는데 교통이 확정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 교통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교통에 GTX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네, 예, 시청자분이 내가 여유자금이 된다 그러면은 이동탄으로 가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동탄도 좋고 위쪽으로 뭐 수원이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서 뭐 평촌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좀 눈을 돌려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평촌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도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 지금 동투 그 신동 쪽에 그 네. 동탄 미니 신도시가 또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금강 6차 그 38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분양 그- 받으셨어요? 네,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추첨제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26년도 2월달에 입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병정용 알파파크를 매도를 하고 그냥 그 동투 그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낫겠죠. 굳이 다 가져가려면? 네. 두 개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고요? 네네네네. 동투에 네. 이동탄에. 네. 자, 보세요. 자, 이거 병점역 가지고 있고 이동탄에도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때 분양을 받아서 내년 26년 2월달에 이제 입주죠. 갈아타는 게 아니셨네, 그러면은. 아니요. 갈아타려고요. 그건 그거대로 갖고 있고 이걸 매도해서 또 동투 호수공원 쪽에 하나 더 사고 싶어서요. 그거는 그거대로 호수공원 쪽에 또 하나 더 사고 싶으셨다고? 네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랑 호수공원이라면 저는 호수공원 쪽 손을 더 들어드릴 거예요. 아, 네. 예, 여기도 올라요. 병점역도 이거 상승해요, 여기도. 음, 이것도 상승은 하고 좋은 아파트인데 상대적인 겁니다. 네. 자, 뭐 병점역이 많이 오르느냐, 호수공원에 이동탄에 호수공원에 아파트가 많이 올 거냐. 당연히 여기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동탄에 분양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호수공원 쪽으로 갈아탄다. 그럼 갈아타시는 게 맞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 딸이 네. 지금 그 신촌역에 네, 그 리브하임 2차라고 거기에 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올해 2월달에 입주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대출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대줘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또 여기 DCM 가재울 아이아파크 여기를 분양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이 입지가 괜찮은 건지 좀 두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신촌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신촌의 네.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학가 근처나 아니면 지하철역 근처인데 맞아요? 네, 신천역 바로 역사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네네. 원룸이에요? 예, 원룸이에요. 복층. 원룸 복층?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따님분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주하고 있고 그거를 올해 매수를 하신 건데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근데 올 따님분 1월 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 동안 그걸 계속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쨌든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거보다는 아이가 이제 거기 신촌 그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이제 오래 직장 다닐 건데, 이럴 때쯤 지금 현재의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좀 갈아타고 싶어서요. 네. 일단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갈아타신다는 생각이세요? 네네네. 갈아타시면 갈아타시는 게 낫죠, 당연히. 아, 근데 그래서 DCM 가재울 아이파크라고 네. 공공 분양을 넣었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 네, 네, 분양을. 근데 여기 입지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 예, 괜찮아요. 가격이 갈아타시는 너무 것도 세던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 신촌의 오피스텔도 역세권 주변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여기 올라가는 거나 어찌됐든 간에 원룸 복층형 원룸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은 원룸이잖아요. 네네네. 원룸은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최소 투룸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처음에 이제 시청자분들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가는 오피스텔이 따로 있고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오피스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역세권이고 대학가고 주변에 환경도 좋기 때문에 가져가도 나쁘지 않는데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맞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파크 분양을 넣는데 괜찮은 거 만약 괜찮은 거예요. 당첨이냐면 괜찮나요? 네네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동탄 이신도시 쪽으로 갈아타게 하셔도 괜찮겠다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아, 네. 지금 제가 그 강서구 마곡동에 그 마곡 금호어울림 아파트라고 33평짜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요거를 산 시기가 한 2018년쯤 되고요. 그때 금액이 한 6억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네, 지금 실제로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때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는 지금 현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한 네.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오래 살고 있어서 이사를 지금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게 고민이 조금 돼서.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마곡 금호올림 지금 5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고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망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마곡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 지금 거주하고 있고 네, 실거주 중이에요.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시장 상황도 좀 그러니까 조금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이거 갈아탄다면은 시청자분 또 거기서도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당장은 조금 그대로 가져가도 되시지만 결국에는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금호 오울림 자체가 아파트가 대단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홀로 아파트 성향이 좀 커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마곡입니다, 마곡. 네. 마곡이라는 업무단지가 형성돼 있고 마곡이라는 신도시 자체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마곡이. 자, 그러면서 마곡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마곡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랐어요. 물론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좋았어요.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주춤하잖아요. 네. 주춤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주춤한 이유도 있겠지만 마곡이 이제는 거의 완성이 돼가는 도시예요. 예, 마곡이. 네. 그러면은 마곡이 완성이 돼가는 도시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면은 마곡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마곡의 아파트들하고 여기 금호 오울림 아파트하고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마곡 아파트가 좋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가격 차이도 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마곡의 아파트 가격이 그 전에는 이만큼 올랐으면은 금호 오울림도 이만큼 올라요. 예. 네. 근데 이제는 마곡이 이만큼 올라가면 금호 오울림은 정말 조금 올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자, 마곡이 개발이 될 때는 마곡이라는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변 지역도 마곡을 따라서 올라가요. 네. 자,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근데 자,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끝났어. 그러면은 개발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건 뭘까요? 입지입니다. 입지.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거는. 예? 입지. 네. 뭐 예를 들면 학군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크게 차지하는 게 입지입니다. 입지. 자, 지하철역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아니면 인프라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 이제 메인 상권하고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냐, 아니면은 학교랑 얼마나 가깝냐, 이런 입지를 따져서 입지가 좋은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고 입지가 좀 떨어진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 상승폭이 작아요. 근데 이 마곡의 영향권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금호 오울림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만큼 올라고 이만큼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 차이예요. 과거에 개발이 될 때는 따라서 많이 상승해줬지만 이제는 개발이 거의 끝나고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라가는 건 입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곡이라는 입지하고 금호 오울림이라는 입지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갈아타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마곡으로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타이밍을 늦췄다가 최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갈아타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어쨌든 많이 형성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거나 그러면은 계속 금액이 떨어질 수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 지켜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여기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곡 금호 오울림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굉장히 작아요. 미미해요. 거의 가격을 형성하고 그냥 그 자각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왜? 오르는 폭이 작다 보니까 떨어지는 폭도 작고 그다음에 원체 이제 이 세대수 자체도 작다 보니까 거래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가격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마곡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뭐 대단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지금부터 여기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갈 거야. 많이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뭐든지 서서히 올라갑니다. 지금 작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거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거고 시장이 죽은 거지 이런 시장 자체는 다시 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은 반대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도 갈아타는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란 얘기예요.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이고요. 1:1 대면 상담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개별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